건축법 52조 1항부터 4항까지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문구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 1항을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과 반자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대통령령은 뭡니까? 건축법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 61조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나 이런 건축물의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61조를 공부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건축법은 이제 크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과 반자는 뭡니까? 천정이죠, 천정. 반자는 천정이니까 실내 마감 재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이 나옵니다. 지붕. 요즘은 내부에 천정을 하지 않고 노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건축물의 벽과 반자와 지붕의 내부 마감 재료가 나오죠. 먼저 52조의 1항에서는 내부 마감 재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라. 즉 뭡니까? 화재가 났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연소 방지, 즉 건축물에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방지하는 거, 또 화재가 진행됐을 때 억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물 내부에서 불이 났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그런 재료를 써야 된다. 그런데 건축물의 모든 용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61조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그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서 벽과 반자, 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감 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내부의 마감 재료에 이제 괄호가 나오는데요. 제 52조의 4, 제 1항의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심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심재가 뭡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우리가 심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심재 계속 나올 겁니다. 자, 52조 4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의 자재라든가 자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합자재, 즉 건축물의 자재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우리가 복합자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샌드위치 패널은 바깥에는 메탈이지만 내부에는 단열재가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복합으로 얽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부 마감 재료가 심재까지 포함이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즉 여러 가지 재료가 구성됐을 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심재까지를 포함한다라고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자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즉 52조 1항에서는 내부 마감 재료를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5조와 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권고 기준을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또 협의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또 따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내공기질 이런 부분까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가 단순히 건축법이 아니라 실내공기질의 관리법 이 부분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의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을 좀 고려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건축법 5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52조 1항은 내부 마감 재료에 관련된 규정을 언급을 하고 있다. 내부 마감의 벽과 천정과 지붕,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 52조 2항을 보면은요, 이 부분은 이제 외벽 마감 재료가 되겠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 앞서 설명한 부분은 내부 마감 재료고요. 자, 52조 2항은 외벽 마감 재료인데 여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즉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은 법의 큰 얼개와 규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복합자재가 되겠죠. 복합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아예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2021년 3월 16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각 재료를 다 포함을 해라. 외벽을 마감하는 재료가 단순히 석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석재가 건축물 외벽에 단순히 걸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재를 걸려면 여러 가지 잡철과 철물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재료, 즉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는 각각의 재료를 다 마감 재료로 포함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다.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가 복합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는 각각의 재료를 모두 다 포함을 한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여기서도 똑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인데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건축법 시행령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면서 면적과 용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2조 2항에서는 외벽 마감 재료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에 각 재료를 포함한다라는 중요한 문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감 재료의 기준은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피난방화 규칙에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